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분투 도커가 설치된 이러한 우분투 가상 머신을 3개로 일단 확장해서 설치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가상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이 가상 시스템, 기존에 얘기했던 이건 우리는 가상 머신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죠. 이제 요 가상 머신 요거를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 자, 이렇게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이 들었어요. 근데 뭐 인터넷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설정 편집에 가시면 네트워크 어댑터라는 부분이 VM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뉴 네트워크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VM 네트워크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인터넷이 이제 잡히시게 될 거고요. 교수님 저 했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뭐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으로 안 잡힌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여기 지금 이 워크스테이션으로 나오셔가지고 워크스테이션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 이 검은색 화면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마우스 컨트롤 버튼을 하게 되면,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나오냐, 컨트롤 알트. 자, 이렇게 마우스로 이 화면을 집어넣게 되면 마우스가 워크스테이션으로 들어가죠. 워크스테이션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F2 키를 누르시고, 자, F2 키가 아니라 F12 키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할 거예요. 로그인은 여러분들 탭키 누르셔서 여러분들 루트 1, 2, 3, 4 하고 느낌표 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셧다운 할 거냐 아니면은 리스타트 할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ESC 키를 누르게 되면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F12 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셧다운 할 수 있고요. F2키 누르면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 있는데 F2키 한번 눌러 볼게요. 동일하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로그인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제게 지금 느리죠. 여러분들 점점 무거워지니까 상당히 느려지실 거예요. 이제 제 컴퓨터도 그렇게 사용이 좋은 건 아닌데 저보다 조금 더 그래픽이나 하드가 용량이 딸리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설정하는 부분이 오류도 많이 나게 될 거고, 또는 뭐 중간중간 세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 인터넷이 동쪽으로 안 받아진다 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몇 분 계셨는데, 컨피그레이션 패스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워드 이제 바꾸고 싶을 때 여기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집어넣는 방향키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설정 같은 거 이제 바꾸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받아지냐면 IP 버전 4 주소가 이제 나타나죠. 근데 난 지금 얘가 이제 동쪽으로 안 받아온다 라고 하면, 자, 동쪽으로 안 받아온다 라고 하면 요 설정 있죠? 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네트워크에서 엔터 치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IP 버전 4 주소를 이제 자동적으로 받아오는 설정이 IP 버전 4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 치신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요거 using dynamic IP 버전 4 어드레스라고 해서 동쪽으로 나 주소 받아오겠다라고 여기에 세팅이 돼 있으면 동쪽으로 주소를 받아올 거예요. 몇 분 정도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보여드렸고요. 다른 분들은 스스로 또 오류를 이걸 찾아내신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리뷰에다가 잘했다라고 이제 코멘트도 달아드렸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주소가 이제 동적으로 이렇게 받아지지 않을 때 F2키 눌러서 여러분 동적으로 받아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이 워크스테이션을 로딩 부팅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컬 호스트 요 웹 콘솔장까지 여러분들 열어주시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엔 제가 가상 시스템을 3대를 설치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세팅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세팅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고 가볍게 설치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실습을 진행할 때마다 설정들을 변경하게 되면 얘가 지금 프로그램이 무거워요. 그래서 엔터를 쳤다고 해서 바로 봐도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한 이벤트가 실제 다 수행이 됐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최근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최근 작업 창을 이렇게 확대해서 키워놓고 지금 내가 클릭해서 변경한 내용이 이렇게 완료가 됐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지 이 확인된 걸 확인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버그도 끼게 되고요.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 멈추거나 오류가 많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클릭을 하시고 해당하는 작업이 완료가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상 시스템을 3개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40기가로 잡아놨단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시스템이 VM이 3개가 올라가게 되면 40기가로 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 이 스토리지를 증설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좀 전에 환경 테스트를 해서 이제 증설이 돼서 제가 40을 2개를 붙였기 때문에 80이 올라와 있어야 돼서 지금 용량이 72로 잡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마 한 38 정도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40기가를 하나 더 붙일 거다란 얘기예요. 어떻게 붙일 거냐면 창을 좀 내려보고요. 이 워크스테이션 가가지고 여러분들 VM이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여기 VM에 세팅창 가셔가지고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 이 하드디스크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누르고 에디드 누른 상태에서 하드디스크 눌렀죠? 넥스트 누르고 SCSI recommended 추천하는 SCSI 디스크 타입을 설정하신 다음에 넥스트 누르고요. Create a new virtual disk 새로운 가상 디스크를 만들 거다 하시고 40기가 하신 다음에 멀티플 파일로 그냥 선택하셔도 돼요. 어떤 거든지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제 파티션 할 때 좀 옵션이 달라지게 돼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제 멀티플 타입이다 라고 해서 세팅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디스크가 하나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하신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추가했잖아요. 하드디스크가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재시작 리스타트 게스트를 한번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재시작이 하게 될 거예요. 조금 기다려 줍시다. 프로그램은 항상 무겁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 강의를 지금 뭐 한 10분이다 20분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 제가 찍는 시간은 그거 2~3배가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요. 인스톨 되다가 튕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 분명히 제가 한 30분짜리 올려놔도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중간에 여러분들 오류 생기면 이거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들으실 때 좀 한 3시간 정도 아니면 한 5시간 정도 나는 좀 이게 좀 실습하는 게 좀 힘들다 하루 종일 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해놓은 웹 서버 내용이 더 많은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쪽지로도 많이 오시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일단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웹 서버 구축까지만 실습을 해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아마존 웹 서버 구축하는 영상도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채널을 보셔서 아마존 웹 서버는 이렇게 구축이 되는구나 라고 한 번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말고사 내용에서도 그 내용을 좀 다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거나 이 세 개의 VM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 세 개의 VM 가상 머신을 통해서 웹 서버 구축하는 것까지 좀 저랑 진행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말하는 사이에 지금 워크스테이션이 부팅이 됐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로컬 호스트 콘솔 창도 그쵸, 새로 고침을 해주셔서 다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루트 1, 2, 3, 4 느낌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가 이제 여기에 추가 스토리지가 이제 붙어 있을 텐데, 하드를 붙였다라고 해서 얘가 인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냐면 얘를 데이터 스토어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클릭하신 다음에 용량을 증가라고 클릭하셔요. 자, 용량을 증가하시면 여기서 기존의 VMFS 데이터 스토어에 익스텐션을 추가하겠다. 추가하는 거잖아요. 누르시고, 이제 좀 전에 제가 이제 하나를 끼웠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를 끼웠을 거예요. 그거를 40기가 인식되는 거 다음 누르면 얘가 이제 편집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5냐 6이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여러분들 6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전체 디스크가 아니라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갈게요.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 둘 중에서 VMFS6로 가셔야 돼요. 됐어요? 사용자 지정과 6입니다. 파티션을 편집하기 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붉은색이 될 거예요. 보이시나요? 맞는지 다시 확인해요. 이거 틀리면은 자, 우분투부터 다시 깔아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6 파티션 편집하기 전 됐으면 다음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파티셔닝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을 한 상태에서 지금 뭐까지 봐야 된다서 최근 작업에 지금 우리가 지금 가상의 데이터 스토어를 증설한 것까지 완료가 됐는지를 확인하셔야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가 좀 느리면 계속 지금 이제 증설하고 인식하는 중으로 뜰 거예요. 그러면 새로 고침하고 좀 기다려주면은 금방 증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용량이 여러분들 저번에 지금 여러분들 한 72.8 뭐 이렇게 잡힐 거고요. 저는 지금 아까 전에 좀 전에 했기 때문에 40기가를 3개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120 사용하는 거는 13기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12기가 정도 잡히게 될 겁니다. 이거 왜 정확하지 않아요? 가상이잖아요. 그래서 근사치값만 맞으면 제대로 동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뭘 눌렸어요? 그렇죠. 스토리지의 데이터 스토어를 여러분들 이제 72 정도 잡힐 거예요. 저는 3개 붙여서 120이다. 112다 라고 얘기했고, 요게 지금 이제 증설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무엇을 해볼 거냐면 이 스토리지 파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볼게요. 데이터 스토어 브라우저라는 걸 클릭하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가상의 머신을 일일이 그 초창기에 우분투 설치하듯이 인스톨 버튼 누르지 않고요. 기존에 했던 그 우분투를 복사하고 카피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스토어에 이제 두 가지 폴더 디렉토리가 있어요. 하나는 iOS가 들어있는 거고요. 하나는 실제 이 우분투가 깔려있는 이 디렉토리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린 무엇을 할 거냐면 새로운 디렉토리를 생성할 거예요. 새로운 디렉토리 생성 누르시고 우분투 하고 2라고 누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합니다. 우분투 2가 생성됐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 디렉토리예요. 여기에다 다시 데이터 스토어에 디렉토리 설정하셔서 우분투 3 설정하셔요. 자, 우리 지금 설정하면은 여기 백그라운드로 보겠지만 계속 이제 완료됨이 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생한 이벤트가 완벽하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VRAM,
하나의 VM, 하나의 VM 이 세 개를 세팅할 거고 이건 iOS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새로운 기존에 있던 이 VM을 뭘 할 거냐면 복사 누를 겁니다. 그럼 어디다 복사할 거예요? 어디다? 그치? new 우분투를 어디다 복사해요? 우분투 2에다 복사할 거예요. 우분투 2 클릭하면 돼요. 됐어요? 복사. 그러면 얘를 좀 올려볼까요? 보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진행 상태 보이시나요? 그쵸? 완료가 안 됐어요. 이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자, 지금 어디 거 어디에다 복사했어요? new 우분투를 우분투 2에 복사했어요. 복사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파일을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그죠? 진행 상황 보시죠? 자, 이번에는 new 우분투를 또 어디다 복사할 거냐면 우분투 3에다 복사할 거예요. new 우분투 복사 우분투 3 복사. 자,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카피되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분투 2와 우분투 3에 이렇게 복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카피가 진행되는 동안 영상은 좀 제가 정지시키고 여러분들 똑같이 영상 정지시키고 요게 다 완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VM을 카피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수님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하는 것은 도커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거예요. 11장의 내용은 도커의 활용입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컨테이너들을 구성해서 세 개의 VRAM에 컨테이너들이 연결해서 동작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로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 개의 VM을 구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개의 그 VM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 동작하는 것까지 구조적으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하이퍼바이저 지금 이제 콘솔에서 돌아가는 그 환경이 ESXi라고 하는 vSphere 하이퍼바이저죠. 거기에서 도커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놓은 우분투를 이제 우리가 각각의 하나의 우분투를 여기에 VM, 하나의 VM, 하나의 VM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VM 환경에는 도커 컨테이너가 저번 시간에 우리 도커 설치해놨죠. 이제 도커를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했어요. 저 도커가 설치된 상태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VM을 여기다 복사, 여기다가 복사 해서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도커가 다 깔려 있는 분들은 요 세 개의 VRAM이 동일하게 도커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요 세 개의 VM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게 될 거냐면, 하나는 이제 DB 컨테이너로 가질 거고요. 하나는 웹 컨테이너로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웹 서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서버 그리고 하나의 DB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VM이 웹 서버로 두 개의 웹 서버로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웹 서버에 SQL 있고 또 하나의 웹 서버에 SQL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SQL을 하나 냅두고 하나의 웹 서버들이 따로따로 동작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웹 서버가 하나의 SQL을 이제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대의 VRAM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DB VM을 쓰는 애는 SQL 컨테이너를 두 개 만들 거고요. 엠버서더 컨테이너도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웹 서버가 되는 가상 머신에는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웹 서버 컨테이너를 만들고, 세 번째 가상 VM에다가는 똑같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서버 컨테이너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각각 세팅하게 될 겁니다. 구조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각 VM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먼저 보시면 얘는 이제 DB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이 가상 머신에다가는 도커 컨테이너를 두 개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DB 서버로 구성하는 애한테는 두 개의 MySQL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만들 거고요.
자, 근데 워드프레스 각각의 이제 웹서버로 구축되는 가상 머신 같은 경우에는 VM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가 설치된 컨테이너 하나, 이쪽도 워드프레스가 설치된 컨테이너 하나씩을 세팅해 주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DB, 하나는 웹서버, 또 하나도 웹서버. 이렇게 해서 세 개의 VRAM이 동작하게 될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으면 이 세 개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교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는 데까진 그래도 우리가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사양이 조금 떨어지셨을 때 나는 오류가 있고요. 세팅을 잘못했을 때 나는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설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이래이래해서 오류가 나요. 그러면 이건 오류가 세팅에 의해서 잘못됐구나, 아니면 이거 용량이 부족하구나 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오류가 나셨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캡처를 잘 하셔서 보고서를 꼭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뒀는지 이제 보고서를 보고도 어느 정도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 한번 세팅을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MySQL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이제 우리가 만들 건데, 이 MySQL이라고 하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우리가 다운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다운을 받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필요한 여러 개의 구성 파일들을 패키징화 시켜가지고 뭐한다? 이미지로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하죠. 에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컬상에서 MySQL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버전이 맞지 않아서 프로그램 설치할 때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할 때는 이제 버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에러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 에러가 나냐면, 내가 이제 SQL을 다운을 받았는데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손상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미지가 손상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떨까요? 그렇죠.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미지가 손상이 되냐면, 이건 이제 오픈소스잖아요. 여러분들 무료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도커 허브에서 내려받는 이 MySQL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에러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스탈스가 높은 것을 먼저 다운 받아야 되고요. 또 스탈스가 높다라고 해서 반드시 또 동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탈스 1등, 2등, 3등까지 에러가 나면 지우고 다시 받아서 2번 해보고, 또 2번 지우고 다시 3번 받아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에러를 여러분들이 좀 더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차적인 능동적인 실습 자세가 좀 요구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로컬상에서 MySQL 설치할 경우에 뭐 이러이러한 명령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이미지 하나 다운 받았어요. 그치? 이미지는 외부에서, 허브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카피해서 자체 생성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실행하는 것은 이미지를 내려받은 다음에 run이라는 명령어 이용하면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미지 실행할 때 이러한 컨테이너들은 독립적으로 딱딱딱 분할된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실행할 때 각 컨테이너들은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컨테이너 삭제할 수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이미지 삭제할 수도 있다. 저번 시간에 삭제까지 해봤죠, 우리?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우리 중지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stop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docker rm은 뭐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미지 아닌 컨테이너 삭제할 때. docker rmi는 이미지 삭제할 때. 오늘 뭐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미지도 삭제하고 기존에 만들었던 컨테이너도 삭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어가 여러분들 좀 손에 익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세대를 지금 세팅한 부분을 저랑 다시 실습을 다시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되질 않았네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이론을 좀 더 나가면 되겠죠. 자, 요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만들 건데, 이제 세 가지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저 카피되는 게 다 먼저 끝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VRAM들을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하나씩 만듭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는 웹1, 세 번째는 웹2.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가상의 머신들을 세팅을 해놓고, 각각에 들어가면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들을 하셔야 돼요. 교수님 도커가 안 돼요. 도커가 깔려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도커 깔려있던 거 있잖아. 그거를 지금 카피 복사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도커가 깔려있어야 돼요. 교수님 저 도커가 안 깔려있고 뭔가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요 세 개의 VRAM을 다 삭제를 하시고요. 처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요 우분투 까는 것부터 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깔았다 제쳤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행운아예요. 여러분들 실제 그 오프라인 수업을 하셨으면 요거 최소 10번 이상을 반복해서 시킵니다. 왜냐면 가상 수업이라는 게요. 워낙 그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그리고 시간으로 좀 내 몸에 익숙해져야지만 개념이 머릿속에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도커가 실행이 안 된다. 다시 재설치하는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럼 보고서에 쓰면 돼요. 난 이렇게 했는데 도커가 안 되더라. 난 다시 삭제하고 다시 설치했다. 뭐 그런 걸로 보고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각각의 이제 세 개에 들어가셔서 세 개를 다 동시에 구동을 시키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2개 이상 구동시키면 버벅버벅 거려요. 그래서 PC 상태가 안 좋으시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랑 웹1만 구동 같이 시키고 웹2는 일단 두세요. 웹2는 그냥 두세요. 그래서 2개의 VRAM만 동시에 실행시켜서 들어가서 도커 버전을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도커 버전이 확인이 됐으면 SQL 내려받아야 되죠. 어디서 내려받아야 돼? 여러분들 웹원에 가가지고 SQL 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받아야 돼?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받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보자. 자, 그쵸.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깐다 라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깐다.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깐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깔기 전에 먼저 SQL에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 검색해야죠. 도커 서치 MySQL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도커 서치 MySQL 이렇게 하시면 SQL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요 스트레스가 제일 높은 도커가요.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럼 두 번째 거 해야 되나요? 세 번째 거 해야 되나요? 아하, 요거는 저가 지금 요번에 우분투 버전을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지금 바꿨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레커멘드 하는 거는 세 번째 그 SQL이 가장 안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실습에서는 세 번째 거를 좀 한번 다운을 받아서 실습해 볼 텐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교수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요? 다시 SQL? 그렇죠. 지우고 다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3주 동안 기말고사 전까지만 얘는 깔았다 제쳤다 해도 여러분들 보고서 제출하셔서 나 이만큼 노력했다라고 내시면 되니까 완벽하게 나중에 웹서버가 탁 화면이 보이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우리 세 번째 SQL을 내려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받으면 이렇게 다운받는 화면이 보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이 SQL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이렇게 run이라는 docker ru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이미지명과 루트 패스워드까지 넣어가지고 패스워드 사용할 거 MySQL 루트 패스워드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이 SQL이라고 하는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들을 넣어서 이 컨테이너를 실행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교수님 안 돼요. 난리 납니다. 요거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뚫어지게 얘를 쳐다보고
띄어쓰기나 알파벳이 틀리지 않았나, 대소문자가 다르지 않는나를 열심히 지켜보신 다음에 도커 MySQL을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변수값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QL을 2개의 컨테이너 실행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더 컨테이너를 한 번 더 실행을 하셔가지고 컨테이너가 이렇게 2개까지 나오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2개가 되신 후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뭐 기존에 있던 세 번째 거 깔았는데도 동작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다시 까셔도 돼요. 이게 지금 우분투 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서는 98% 이상은 거의 대부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로 깔으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면 되고요. 저 이미지 좀 다운받다가 깨진 것 같아요. 동작이 안 돼요. 한 3번 정도 다운받은 거 지웠다 다시 컨테이너 세팅하고 그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웠다, 삭제했다 이런 것들을 캡처를 다 하셔서 세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가 엠버서더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이 엠버서더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연결할 때 쓰는 하나의 뭐라 될까, 연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엠버서더도 스타일스 가장 높은 거 이미지 다운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도커 런 해가지고 컨테이너 이름 넣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시면 구성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요 세대 중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을 하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SQL 2개와 엠버서더 2개, 그래서 총 4개의 컨테이너가 구축이 된다.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에는 MySQL 2개와 엠버서더 2개가 이렇게 해서 4개의 컨테이너가 실행이 될 거고요. 실제 이미지는 2개를 받을 거예요. MySQL 이미지와 엠버서더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각각 2개씩 만들어서 4개의 컨테이너가 돌아가는 이 데이터베이스 VM을 오늘 완성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워드프레스와 워드프레스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시고 실제 실습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보이는, 아이고 아직도 복사 중이네요. 좀 더 기다렸다가 나가보도록 하죠. 자, 뒷부분에 이제 백그라운드 보시면 여기 지금 완료됨이 다 떴습니다. 그럼 클릭 한번 해보죠. 여기에 우분투 2 안에는 뉴 우분투를 복사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우분투 3에도 뉴 우분투를 복사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다 들어가 있죠? 닫기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 가상 시스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상 시스템에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이 안 들어오네요. 잠시만요. 자, 새로 고침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VM 생성 등록이 있어요. VM 생성 등록을 누르시고, 자, 기존의 가상 시스템을 등록한다라고, 왜냐하면 벌써 우리는 디스크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기존의 가상 시스템을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뒤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스토리지에는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있는 그 디렉토리 폴더를, 즉 디스크를 여기로 연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등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하나 이상의 가상 시스템, 데이터 스토어 또는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우리 디렉토리 선택하면 돼요. 우분투 2 안에 우분투 있죠? 클릭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요. 이거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클릭해 주시고 다음 누르면 가상 시스템이 생겼어요.
자, 헷갈리지 않게 이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름 변경. 얘 지금 뭐예요? 그렇죠. 우분투 2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교수님 왜 생성됐을 때 뉴 우분투가 되나요? 뉴 우분투를 복사해서 만든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뉴 우분투라고 이름이 뜨게 되는 겁니다. 복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 하나 더 불러올게요. VM 생성 등록에 가셔서 기존 가상 시스템 등록 누르시고 다음 누르신 다음에 하나 이상의 가상 시스템 데이터 스토어 또는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우분투 3 가셔서 선택하시면 뜨죠. 그래서 우분투 3이긴 하지만 복사, 누구 걸 복사했어요? 뉴 우분투를 복사했기 때문에 뉴 우분투 VMX로 파일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또 다음에 선택해서 완료를 하면 또 뉴 우분투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현재는 0이잖아. 0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변경해서 우분투 3로 가주면 돼요. 그러면 새로 고침 해주면 이렇게 10 다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가 3개 다 하면은 약간 로딩이 느려지기 때문에 뉴 우분투라고 하는 얘랑 우분투 2랑만 부팅을 시켜 볼 거예요. 근데 부팅 시키기 전에 우리 이름을 좀 바꾸긴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뉴 우분투를 여러분들 뭐라고 바꿀 거냐면 데이터베이스로 바꿀게요. 변경하실 수 있죠. 뉴 우분투 2는 웹서버 1 이렇게 변경하고요. 우분투 3은 웹서버 두 번째 거니까 웹서버 2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되어 있고요. 부팅은 데이터베이스랑 전원 켜기 그리고 웹서버 1이랑 이거 전원 켜기해서 2개만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웹 1을 켰더니 이런 문구가 나와요. 자, 이동함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설명 안 듣고 누르신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실습할 때 설명 들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가상 시스템이 이동 또는 복사되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거 복사한 거죠. 특정 관리 및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려면 EXX에서 이 가상 시스템이 이동 또는 복사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모르는 경우는 복사함을 대답으로 선택하세요. 복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사함 하고 좀 번역이라 좀 이상해요. 질문이라고 클릭하시면 문제없이 이제 부팅이 되실 거예요. 작은 화면 크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눌려서 화면 크게 보실 수 있고요. 또는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모니터라고 해서 얘 성능이라든지 그러니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콘솔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하나씩 다 해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해보면 너무 느려져서 저는 좀 여러분들은 브라우저 콘솔이다. 엄청 느릴 겁니다. 이제 다시 끌게요. 이거 괜히 키워놓으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웹 서버까지 이제 구축하고요. 반드시 하실 때마다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완료됐는지 확인하여라 라고 했어요. 완료됐는지 전체가 다 오류난 거 없죠? 데이터베이스 클릭을 해봅시다. 자, 클릭을 해보면 로그인 하라고 해요. 무슨 비밀번호는요? 복사한 거잖아요. 셋 다 동일합니다. 우분투는요? 저기 우분투 저번 시간까지 우분투 도커 깔았잖아요. 그 도커는 다 깔려 있죠. 복사를 했으니까.
100개까지도 1000개까지도 하나의 원본을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VRAM이 이렇게 확장이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부팅이 됐죠. 그럼 제가 항상 뭐 확인하라 그래요? 인터넷 되는지 확인하라 그래요. 그래서 파이어폭스 누르셔서 이 데이터베이스 VM에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화면 좀 튀어놓고요. 또 웹도 볼까요? 웹도 조금만 줄이고 싶은데 화면이 자, 요것도 비밀번호 엄청 느려질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는 얘는 데이터베이스고 얘는 이제 어디 갔어? 로그인 되고 있네. 이거는 웹입니다. 둘 다 이제 인터넷이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지금 인터넷이 됐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이쪽은 지금 뜨네요. 아우, 너무 느리죠, 여러분? 네이버를 한번 켜봅시다. 우리의 친구 네이버들 켜봅시다. 웰컴 메시지가 꼭 나와서 그래요. 이거 웰컴 끄시고 됐나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지금 인터넷이 이제 연결은 됐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 느리죠? 무겁습니다, 지금. 전 또 여러분들 녹화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돌리니까 엄청 느려요, 지금. 자, 에러 뜨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쵸? 클로즈 탭. 클로즈 탭. 자, 그럼 인터넷은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이 돼요. 그럼 화면을 좀 끄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됐어요? 파이어폭스 already running. 파이어폭스 벌써 러닝 하고 있대잖아. 계속 누르지 말래요, 저보고. 오케이. 네이버 들어가 보자. 느리죠? 그래도 열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한숨 돌리시면 인터넷은 된다. 그럼 뭐가 도커 이미지를 다운받고 실행시킬 수 있구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도 화면을 좀 꺼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뭘 구동시켰냐면 두 대를 지금 구동시킨 것까지 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가볼게요.